부자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여의도와 목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강남의 역사, 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강남의 개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여의도고요. 그 옆에 이제 있는 목동도 어떻게 보면 강남, 소강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개발이 잘 된 신도시였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의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의도는 애초부터 이제 강남이 개발되기 전인 거죠. 19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쯤부터 개발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개발이 벤치마크가 돼서 강남 개발에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모님 격인 거죠. 강남 개발의 부모님 격이 된 거고, 따라서 여의도에 그때 당시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의도 자체에 대해서 좀 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구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동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상에서 한양도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광화문 종로 쪽이랑 강남과 더불어 이제 3대 축인 거죠. 이제 그 서울 도시 개발의 3대 축으로서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63빌딩, LG타워,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죠. 거래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의 본사들도 들어가 있고 해서 사실상 명실상부한 한국의 맨하튼이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가 없는 동네이고요. 하지만 여의도가 예전에는 이제 물에 자주 잠기고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습한 땅이었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밤섬,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밤섬과 함께 양잠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풀이 많이 자랐었기 때문에 왕실의 가축을 키우던 섬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의도가 좀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10년대였었죠. 일제시대 때 처음으로 이제 비행장이 한국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비행기들이 여기에 착륙 이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가 좀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상 비행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초의 공군이 이제 여의도에 설립이 되게 되고, 그런 연유로 해서 이제 여의도 광장도 생기고, 활주로도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공군 사관학교도 있고 이랬었는데, 공군이 공군 사관학교가 청주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지금은 그 활주로로 쓰였던 큰 넓은 부지가 일종의 광장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비행장이 됐죠. 하지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대방동에 가보면 아직 공군 회관이 남아있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보라매 공원이 있죠. 보라매 공원의 보라매도 공군 사관학교의 상징이었었고요. 보라매라는 게 이제 어린 매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냥을 잘하게 잘 자란 매를 보라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보라매 공원이라는 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여의도 공원 내에서도 보면 여의도 공원 한가운데 이제 커다란 비행기가 전시가 돼 있죠. 그것도 이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비행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966년도에 이제 대홍수가 서울에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윤중제라고 하죠. 이제 섬 주변으로 제방을 쌓아서 이제 홍수의 피해를 좀 막고자 쌓아 올렸었던 게 이제 윤중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66년도 여름에 이제 홍수가 나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이러한 뚝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다음 홍수 때까지 그런 뚝을 다 완성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긴 공사 구간에 한 8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를 거의 그 다음 여름 이제 6개월 정도 만에 끝낸 거죠. 겨울에 하기로 결정을 해서 여름에 끝낸 거니까. 그래서 67년도에 이제 윤중계라는 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거의 8km에 달하는 이제 제방을 쌓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돌이나 흙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얻어올 수 있는 곳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그 당시 때 이제 옆에 있던 밤섬이죠. 밤섬에는 한 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그 당시 때는 살고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좀 희귀 성들이죠. 석씨, 마씨, 인씨, 이런 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 500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이런 흙과 좀 돌이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살고 있던 당시 주민들을 다른 데로
보냈죠. 와우산 기슭의 연립주택으로 이전을 시킨 후에 거기에 있는 흙과 돌을 폭발을 시키면서 가져다가 써서 이제 윤중제를 쌓아 올렸었습니다. 밤섬이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었고요. 지금은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최근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김치표류기라든가 이런 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게 이런 좀 배경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윤중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의 마포대교죠. 그 당시 때 이제 서울대교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가장 긴 다리였었고 그 서울대교도 같이 건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큰 지역을 한가운데 차지하면서 자리 잡고 있죠. 이제 여의도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곳을 원래 활주로로 쓰던 곳이었고, 그리고 사실상 비상시 활주로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광장을 만들었죠. 12만 평에 달하는 광장이었었고요. 박정희 정권 때 좀 선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5.16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국군의 날 열병식 때 처음 대중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도대회, 기독교에선 서울 전도대회, 그리고 반공 벌기대회, 공산당을 뭐 무찌르자 뭐 이런 대회였었죠. 그리고 여러 선거 캠페인에도 쓰이고 천주교 200주년 기념대회도 여기서 열렸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굉장했었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넓은 광장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의도에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이런 허허벌판에 이렇게 넓은 광장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 좀 비판이 많아지면서 조순시장 때 일부를 이제 공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이제 나무들이나 이렇게 심어져 있게 되고, 반은 어느 정도 광장으로서 남겨놓으면서 요새는 보면 여러 가지 뭐 박람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농구장도 있고 뭐 롤러스케이트 같은 걸 타거나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자전거를 타거나. 그래서 지금은 좀 여의도의 하나의 명물로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라고 하면 또 하나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죠? 뭐 윤중제를 따라서, 그러니까 섬 주변을 따라서 펴 있는 벚꽃인데, 사실 이 벚꽃은 그 당시 때 제일 교포였던 사람이 한 2,400그루의 묘목을 이제 한국에 기증을 했고, 서울에 기증을 했고, 그거를 이제 미국의 워싱턴의 포토맥 강가에 보면 벚꽃나무들이 굉장히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의 수교를 기념을 하면서 기증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벚꽃길인데, 그걸 일종의 벤치마크를 해서 여의도에도 이런 벚꽃길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당시 때 이제 묘목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제1교포가 기증한 덕에 그런 뭐 지금 멋진 벚꽃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잔재라고도 벚나무 자체가 일본 거니까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서울시에 사는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또 명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꼭 나쁘게 볼 일만도 아니고, 제1교포가 뭐 서울 한국을 생각을 해서 기증을 한 건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면서 좀 즐겨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벚꽃길을 걷다 보면 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국회의사당이죠. 뭐 여의도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진 건물이기도 하고, 사실상 국회의사당은 저기 종로 쪽에 덕수궁 근처에 있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국회의사당을 옮기려고 여러 곳을 찾고 있던 중에 종로나 이쪽 청와대 근처로 좀 보다가 박정희 정권 때는 사실상 국회라는 곳이 본인한테는 그렇게 필요한 존재도 아니었고 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만 사실상 좀 남겨놔야 됐었던 존재다 보니까 종로 쪽에서 좀 떨어진 여의도에다가 부지를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중반에 이제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중심지가 되죠. 여의도가 여러 방송국들이 들어오게 되고, SBS는 중간에 목동으로 빠지게 되지만 많은 방송국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이제 상암동으로 빠지긴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송 중심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79년인가 뭐 증권거래소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금융감독원도 들어오고 산업은행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중심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들의 본사들도 그쪽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여의도는 금융 중심지가 된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금융 중심지가 된 거고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관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 LG 트윈타워, LG 본사인 LG 트윈타워도 있고 한화의 이제 63빌딩도 있고 뭐 얼마 전에 열렸었죠. 이제 한화가 주관을 하고 있는 세계 불꽃 축제. 이제 한화가 화약이나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불꽃 축제를 주관을 하게 됐고 그 63빌딩도 이제 한화가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63빌딩 근처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의 본사들이나 중요 빌딩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의도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지금까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건물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의 뭐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이 변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라 거기에 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리고 여의도 하면은 여의도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확연하게 느끼실 텐데 일반적으로 잘 못 느끼시는 부분이, 여의도를 잘 보시면 여의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여의도죠. 국회의사당이 있는 쪽은 서여의도는 굉장히 건물들의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여의도를 보시면 뭐 50층, 60층짜리 이상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IFC도 있고 요새 파크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63빌딩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서 뭐 보안상의 이슈라고 하는데 높은 곳에서 뭐 들여다볼 수 있을까봐 라는 걱정들, 그리고 사실상 국회의사당보다 더 높은 건물들을 만드는 게 국회의사당의 위험에 뭐 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10층에서 11층 정도 이상의 건물들을 올리지 못하도록 고도 제한을 지금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라 서여의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건물들이 많고 동여의도는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많아서 서조 동고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게 또 여의도의 한 특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서여의도 쪽에서는 지금 이런 건 고도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중인데 뭐 굉장히 긴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라 찌라시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보통 여의도 증권가죠. 방송가고. 그래서 여의도가 모든 찌라시의 중심이 되게 된 이유도 연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의사당이 있어서 정치도 있었던 것도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의도는 강남 이전에 대단히의 아파트 단지들이 처음으로 들어선 곳이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가 처음으로 들어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의 개발에 있어서의 약간 벤치마크가 될 수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범 아파트를 시작으로 뭐 삼익, 삼부 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 뭐 예전 강남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가 주변의 공유 매립지를 팔므로써 이제 서울시가 그 여러 가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었죠. 이제 여의도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재원을 모았고 땅을 팔게 되면서 이제 1호선이 그 당시 때 생겼는데 1호선을 만드는 투자 재원으로서 좀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뭐 기여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여의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목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목동은 지금까지도 이제 소강남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서울의 서쪽이죠. 서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지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한 축으로서 중요한 부촌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여기도 과거를 살펴보면 예전에 이제 판자촌이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3년이 넘는 이제 투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SBS가 넘어가게 되고, 방송위원회나 여러 방송 관련된 공기관들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김포공항에 가는 근처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항공이나 이런 관련된 기관들도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고 진명여고나 양정고등학교 이런 명문고들이 목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학원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서울의 서쪽, 서남쪽에 있어서는 이제 학원가로서 굉장히 이름을 또 떨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촌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를 잡아가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목동이 이제 소강남, 작은 강남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굉장히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전 강남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좋은 자리들을 잘 잡아왔기 때문에 고급 백화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잘 구축해 오고 있죠. 그래서 목동에도 보면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따라서 현대백화점이 잘 자리 잡고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만 봐도 목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촌으로서의 입지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하고 있는가라는 일종의 뭐 증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964년부터 종로, 뭐 여의도, 영등포 이런 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당시 때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제 무허가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쫓아내진 동네가 이제 목동이었었고, 그 당시 때 이제 서울시 시장도 인정을 해 줬었죠. 뭐 쫓아내는 마당에 이제 요런 좀 땅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식의 입장 표명도 있었고요. 그 당시 때 이제 갈대밭에 굉장히 좀 척박하고 살기 힘든 그런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판잣집을 지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땅을 일구어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제 후에 1986년, 88년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던 와중에 전두환 정권이 외국인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 쪽으로 날아와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도시가 목동 쪽인 거죠. 서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판자촌들을 보여줄 수 없다 라는 명목하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뭐 10평대 약간 뭐 서민용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임대 아파트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살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가,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 게임을 준비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또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파트 개발 계획을 좀 변경을 하게 되고, 20평대에서 한 60평대 가까운 평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제 아파트 단지들을 만들게 되죠. 당시 그곳에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죠. 처음에 이제 좀 좋은 아파트에 임대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가, 무허가 주택에서 너희는 그동안 여기서 살아왔으니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나가라. 뭐 이렇게 해버리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또 황당하겠죠. 쫓겨나서 와가지고 새 터전을 겨우 자리 잡아서 살고 있는데 또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못 참는 거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재산권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세입자들에게는 뭐 입주권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거를 이제 투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 투쟁이 근 3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 더 억울한 거는, 뭐 종로, 여의도, 영등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정을 해준 거서 여기서 살아라. 가구당 한 8평 정도를 줄 테니 거기서 잘 일구어서 살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근 20년 동안 뭐 재산세라든가 뭐 주민세라든가 이런 거를 다 거기 살면서 제대로 낸 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동안 무허가 주택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서 또 하니 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뭐 기가 찰 노릇인 거죠. 그래서 투쟁을 시작을 하게 되고, 처음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된 곳은 목동 성당을 중심으로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되게 되고, 이제 오목교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투쟁의 규모가. 낮에는 이제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지금 막기만 하다가, 이제 밤에는 이제 잘 안 보이게 될 때는 무력 진압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하지만 당시 방송을 잡고 있었던 정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뉴스도 나오지 않았었죠. 하지만 뭐 종교단체라든가 이제 대학교 단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그곳 소식들은 계속 퍼져나가게 되고요. 결국 목동의 원주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긴 투쟁을 하는 동안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갔었고, 요구하는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재산권과 입주권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체계화되면서
가옥주들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 무허가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 세대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이제 10평 정도의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입주권을 거부하던 한 100세대, 105세대, 100세대 정도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재정구위원회 약간 주선으로 시흥시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목화연립이라는 공동체 사상에 좀 입각해서 설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연립주택을 하나 만들자, 목화연립이라고. 목동에 산 사람들이 뭐 화합하여 잘 살아보자 이래서 목화연립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모여 살게 되고요. 지금은 보시면 목동이 굉장히 화려하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면서 공원들도 굉장히 많고 잘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대 부속병원도 있고, 주변에 아이스링크도 있고, 뭐 목동 경기장도 있고, 굉장히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고요. 서울의 접근성도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의 한 부촌으로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왔지만, 이런 약간 뼈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뭐 목동 성당도 헐어져서 주상복합이 들어가 있고, 뭐 그 당시 때 투쟁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양화교, 오목교 정도, 그 위에서 시위를 또 투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그 뼈아픈 과거가 남아 있는 거죠. 처음엔 이제 단순히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든 나중에 판자촌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시작된 목동의 개발이었지만, 이제 후에는 서울이랑 인천 쪽에서 개발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목동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해서 좀 잘 계획된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지금처럼 멋진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한국 최초의 열병합 발전소도 만들어졌고, 다양한 층수의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지면서 고급 빌라들도 들어가게 되고, 대규모 공원이나 많은 놀이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네가 된 거죠. 여기까지 이제 목동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올림픽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목동이기도 한데, 더 큰 영향을 준 곳이 이제 잠실이고요. 그쪽에 이제 경기장들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지게 된 지역이 이제 강동 잠실 쪽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